자, 최근에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글로벌 경기, 증시가 불안정한 와중에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곧 애플 시가총액을 따라잡고 미국 시가총액 1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국 증시는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데 말이죠. 제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YTD로 얼마나 올랐냐? 무려 플러스 52%나 올랐습니다. 5년 동안은 241% 정도 상승했네요. 올해 추이를 놓고 보면 중간중간 조정은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무려 4개월 만에 이 전고점을 돌파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더 이상 빌 게이츠가 아니죠.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이 사티아 나델라가 자체 개발 AI 칩 마이아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체 반도체를 공식 발표한 건데요. 아니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자체 반도체를 공식 발표했냐? 이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로 이렇게 생긴 AI GPU 가속기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CPU도 발표했고 출시 시기도 내년 초로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런 칩 만들 거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칩을 만들었고 내년 초에 출시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초라고 해봤자 뭐 2개월도 안 남았죠. 이번에 그래서 뭐뭐 발표됐냐? AI 가속기 요거랑 CPU 요거 그리고 DPU 네트워크 연산 전용 반도체 총 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하나만 공개한 게 아니라 CPU에 DPU까지 공개한 겁니다. 대단하죠. 최근 데이터 센터 반도체에는 크게 CPU, GPU, AI 가속기, DPU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상 GPU를 제외하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모든 라인업을 내재화 시켜 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이 발표된 칩의 성능 자체는 엔비디아의 H100과 유사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H100 칩을 쓰고 있고 최근에 HBM만 추가한 신규 칩 H200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제외 다른 빅테크의 자체 칩 성능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괴물 칩을 공개한 거죠. 특히 AI 반도체는 AI 반도체 간 통신을 위한 이 네트워크 성능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심지어 엔비디아의 H100마저 능가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낮은 HBM 대역폭으로 실제 성능에서는 AMD, 엔비디아 대비 느리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낮은 HBM 대역폭만 아니었으면 AMD와 엔비디아를 겨눌 정도로 매우 위협적인 칩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H200 칩을 공개를 했는데 H100이랑 H200이랑 열어놓고 봤더니 차이가 뭐냐, 그냥 HBM 탑재량만 달랐습니다. HBM을 좀 더 추가한 게 엔비디아의 신규 슈퍼칩 H200인 거죠. HBM 섹터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년 동안 투자해서 GPU와 CPU를 자체 개발한 게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모두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칩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주요 연산 반도체들을 그래픽용 GPU 빼고 전부 내재화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냉각 시스템, 이 서버 구조물 보이시죠? 이것까지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사실상 애플처럼 하드웨어도 거의 다 내재화시켜 버리면서 이 기업의 1년 후, 2년 후가 어떨지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오픈 AI와의 협력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장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이어서 하드웨어까지 모두 평정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마이크로 하드웨어까지 평정을 해버린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자주 드리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면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선택에 달려있구나. 그러니까 더 나은 확률적 선택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게 복리로 쌓이니까 인생의 질이 높아질 확률이 높겠죠.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하나를 먹으러 가더라도 굳이 맛집을 선택해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 나은 결과값, 더 나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죠. 사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원리도 비슷하답니다. 쉽고
단순하게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전공자가 아닌 이상 2차 전지의 메커니즘이나 반도체의 공학 메커니즘, 공정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이해라는 게 이해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을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비전공자라도 반도체, 헬스케어, 2차전지, 빅테크 투자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이 공평한 이유라는 건데요.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적절한 가격, 바로 차트를 보고서 기술적 분석까지 가미한다면 1.5배, 크게는 2배, 3배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거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서 만약에 넘기셨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럼 지금 바로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비싼 가격에 사면 결국에 의미 없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1차 매수를 고려한다면 신규 진입 포인트로 144.62달러에서 338달러까지 이렇게 일자 러프하게 볼 수 있겠고, 2차로 러프하게 326달러에서 334달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일단 여기 고점 보이시죠? 조정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투자 심리가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을 때, 이렇게 과열 구간에 위치했을 때 조정이 중간중간에 나온 곳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 것보다 조정이 발생했을 때를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방어받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1차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비중 조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제가 아까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비중 관리도 사실 확률 관리와 비슷합니다. 최선호주, 메가캡, 대형주. 만약에 이 주식에 내가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는 기업들, 안전마진이 높은 기업들, 땅으로 치면 서울 땅이고 맛집으로 치면은 미슐랭 스타죠.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의 비중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차선호주, 빅테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영향이 있는 공급망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을 차선호주로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ETF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비중 관리를 실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더 높은 보상이 이 차선호주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 모르는 중소형주에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만 피하시면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건전하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시더라도 애플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올랐나요? 플러스 44% 올랐죠. 올해 초 증시 상황이 전쟁이 일어나든 금리가 높든 아무리 좋지 않았어도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플러스 44%나 올랐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제가 130달러, 160달러부터 브리핑 드리기 시작해서 110달러에서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299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40달러 근처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플러스 100%나 상승했죠. 다음으로 아마존, 역시 최근에 투자연구소에서 브리핑 드렸었는데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플러스 67% 상승했습니다. 메타 역시 마찬가지죠. 두 번의 개파락을 통해서 영영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메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무려 플러스 170% 오르면서 거의 전고점 근처 회복을 했습니다. 구글 역시 마찬가지죠.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무려 플러스 50%나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작년 여름부터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엔비디아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플러스 229%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중을 이런 메가캡 기업들, 초우량 기업들, 글로벌 증시를 리드하고 새로운 기술혁명 중심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편성하시는 게 안전마진이 높고 수익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죠.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돈이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잠자는 동안이고요. 일단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량 기업을 서칭하는 건데 바로 그 예시가 미국 메가캡 기업들이죠. 실제 워렌 버핏의 1등 포트폴리오도 애플이니까요. 잠자는 동안에 라는 이야기는 너무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몰아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훌륭한 가격을 적절한 기업에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셔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은퇴할 수 있도록 항상 초심, 원칙을 지키며 건전한 주식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유안타 스타벅스 신규 가입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평화로운 금요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